자, 안녕하세요. 김희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역학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역학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학이,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 친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자, 제 친구가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카페에서 모여서, 아니, 얘는 예전에 남자친구도 없었어? 도대체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있었다는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무지무지 잘생긴 훈남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는 일단 키가 150도 안 되고요. 얼굴을 띄면 굴러갈 것 같은 얼굴. 아시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볼 때 만면이상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일단 키가 180이 넘었고요. 얼굴이 그 로마의 조각상 얼굴이었어. 근데 너무 안 어울린 거야, 둘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차일 거야. 분명히 차일 거야. 정말 비참하게 차였습니다. 카톡으로 안녕 이러면서 일단 비참하게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3학년 때 이제 실습을 나갔잖아요. 근데 실습을 나갈 때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습생이 일단 쭈구리지. 병원에 가면은 기분도 못하게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케이스 스타디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환자하고 케이스 스타디를 하다 보면 이제 눈이 맞는 거지, 썸을 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면 꼭 환자랑 썸씽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것도 특히 정신과 환자랑 썸을 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습 끝나고 나면 좀 이따 이 학교 교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우리 실습 나갈 때 일일이 다 손을 잡으면서 얘들아 제발 썸 좀 타지 말아라 환자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친구가 썸을 탄 거예요. 누구랑 탔냐면 가난 말기 환자랑. 그때 당시에 나이는 좀 젊었었는데 그 변호사였었어. 그러니까 돈은 많겠다. 그러니까 술을 엄청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난 말기였었는데 그 사람이랑 이제 썸을 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미쳤다 그랬는데 둘이 뭐 계속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차도 그때 당시에 빨간 스포츠카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저게 뭐지? 그러면 내 친구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남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보필을 하는 거죠.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다음 이제 학교를 졸업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가 정신과를 갔거든요. 정신과에 가면은 오덜이라고 해서 그 젊은 그 고등학교가 나온 젊은 남자애를 이제 환자들이 정신과 환자니까 액팅아웃을 하잖아요. 이 액팅아웃을 할 때 좀 막아주는 젊은 남자애들이 있어요. 그 남자를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연하, 그것도 7살 연하랑 사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남자들의 그 나이 차이가 7살 차이가 나면은 이게 7살만큼의 연령이 어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정신 연령이 어린 거 아시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해맑아.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건 신생아급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결국 내 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 그러면 이걸 한번 써봤어. 쓰는 거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썼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술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쭉 한번 써본 거야. 어디에 전염병이 돌아? 그러면 이 전염병이 예전에도 돌았어? 그럼 지금 돈 건 어때? 남자한테 많아? 여자한테 많아? 이걸 한번 써보는 거죠. 그걸 우리 기술역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쭉 한번 써보면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 법칙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설이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도 우리도 가설을 한번 설정해보자. 뭐 있었어요? 내 친구는 국어, 분수도 모를 것이고 그 다음에 주제도 모를 것이다. 결국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설정했어. 그러고 나면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분석역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역학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면 조사 연구, 또 하나는 환자 대조군, 또 하나는 코호트 연구. 이 중에서 코호트 연구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코호트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분석역학, 그래서 이제 가설을 검증해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검증이 됐어. 그 다음에 확인 사살 겸 실험역학을 합니다. 실험역학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어떤 데 윤리적으로 좀 찝찝한 것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길거리 걸어 다니는데 길거리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실험이 있는데 실험 참여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실험인데요? 그랬더니 담배 많이 피면 폐암이 걸리는지 하는 실험이래요. 미쳤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 준대요. 한 1억을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하지. 뭐 1억 준다고 하나? 그러면 10억 준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10억 안 하실래요?
근데 전 좀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실험역학은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좀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실험역학은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역학은요, 처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원인 모르는 설사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단순한 설사인지 아니면 콜레라의 설사인지 일단 가서 기술 역학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술 역학이 끝나고 나면 가설이 설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 역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확인차 실험 역학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 제1의 역학을 뭐라고 해? 제1의 역학을 기술 역학, 그다음에 제2의 역학을 분석 역학, 제3의 역학을 실험 역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아주 개괄적인 개념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후속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기술 역학에는 기술 역학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하는데 인적 변수에 따라서 또는 시간적 변수에 따라서 또는 지역적 변수에 따라서 이걸 쭉 기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분석 역학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단면 조사 연구, 환자 대조군, 코호트 연구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실험 역학에서도 물론 많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지역사회 실험도 있고 병원에서 하는 임상 실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시 말해서 심화편을 바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셔야 역학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